거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저기 사모님 거. 어저께 섞였어. 어저께 진짜.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이게 야 여기 있다. 목사님 저거 사드려야 되겠다. 눈 영양제. 나도 여기 거 먹고 있거든. 눈 영양제. 눈썹 하셨네요. 눈썹만 딱 보이죠? 아니 눈썹이 굉장히 잘 보여. 진해서. 그래 치약도 괜찮긴 한데 나는 치약은 모르겠는데 여기 약이 이거 눈 영양제. 커피 드세요, 커피. 아 네. 영양제하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 저거 애들 거, 애기 거. 그게 좀 11분이나 위에 사시는. 나는 근데 이제 부업으로 하기에 이제 또 캠핑용이니까. 괜찮아요. 여주에서도 아는 언니가 온다니까. 아, 와요? 응. 방문 판매네. 이제 얘가 시킬 때쯤 안 시키면 이제 올라가 어디니 그럼 내가 이제 알지. 언니 나 갈아타서 오지 마. 우리 형님 이거 해. 다른 사람 해줄게. 제가 이 책을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요. 책을 샀는데 원본? 그 뭐죠? 원본이라고 적혀 있어서 더 좋은 줄 알고 택배가 왔어요. 네. 근데 세상에 한자에다가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새로 줘. 옛날- 이게 원본인 거야. 그래서 네, 옛날 원본인데 한자로 막 돼 있어가지고 처음 이제 이 정지영 시인이 응. 쓴 그거 그대로. 옛날에는 세로로 썼거든요. 902년생이니까 아 그렇구나. 어머. 한자로. 야, 벌써 다 알고 있어요. 1902년생. 년생.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쓰셨지? 그래 윤동주 시인보다 더 뒤에예요? 네? 윤동주 시인보다 더 뒤에? 1902년생이면 네. 윤동주 시인보다 더 앞선 사람이죠. 아 그래. 예, 예. 그 딱 비슷한 시기예요. 글도 완전 우리 옛날 한글 있잖아요. 음. 옛날 세종대왕 그 한글처럼. 음. 어머. 그렇게 원본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서 제가 엄청 힘들어갖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근대 국어죠. 근대 국어. 네. 지금 우리는 참 이제 현대 국어를 현대. 쓰고 있죠. 예. 와 그거 아유. 보고 싶네. 한번 네. 바꿔 와봐. 맞아요. 나중에 다음- 목사님 읽으시라. 이런 거죠? 다음에 갖고 올게요. 이런 거. 네. 네. 아래 하자. 가람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가람이 무슨 뜻이게요? 가람? 네. 가람. 가라. 가람. 가라 말고 가라. 가라 일본어고.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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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래 하자로 쓰이죠. 아래 하자로 쓰이는. 그래서 이거 람이 되는 건데 이 강이 강. 강이란 뜻이에요. 아 가람. 예.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글씨.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중간에 이런 게 어려운 있고, 말. 예, 중간에 한때 이렇게 있죠. 뜻도 모르겠는 그런 한글. 요게 이제 지금 거기는 중세 근대 국어. 나중에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 하면 한자로 시 이러잖아요, 그죠? 뭐 영어로 poet 이렇게 되는데 시인데 시를 파자해 보면 파자라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죠. 말씀 원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보통 이거 절사자라 그래요. 절사자라는데 사실 이게 절사자가 아니고 이제 절에서 말 써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집사자, 집 건물 이런 뜻이에요. 시란 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의 집. 예, 말의 집. 예, 말이 집을 짓는 거. 아 너무 예쁜 표현. 그죠? 말의 집. 시라는 말이요. 예. 아니 소설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 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 문학이라 했어요. 비교 문학. 이제 비교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냐 소설이냐 보통 시 소설 이 시를 운문 문학이에요. 운문 이제 한자로 운문은 뭐냐면 노래라는 노래 글. 소설은 산문문이에요. 산문은 뭐냐면
말글, 말 또는 줄글. 우리가 이거 쭉쭉쭉 말로 하는 거 이거를 산문이라요. 산문. 예, 옆으로 쭉 펼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운문은 노래.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 문학이라면 두 개, 운문과 산문 중에 뭐가 먼저일까? 자, 맞춰보세요. 뭐가 먼저일까? 운문. 노래가 먼저일까? 근데 사실은 노래가 먼저가 아니에요. 노래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설화, 산문이 먼저예요. 그래서 산문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그래서 비교 문학에서는 원래 산문이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래가 들어가. 그 노래가 왜 들어가겠어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노래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나 슬퍼요. 이제 산문으로 나 슬프고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슬픈 노래를 불러봐요. 아리랑 이렇게 노래 불러봐. 그럼 어떻게 해? 정말 슬프구나. 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들으면 기쁨을 하고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 안에는 시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들어있어요. 뭐 소설에도 들어있지만 희노애락이 가장 적극적으로 절정에 달아오르는 것이 바로 시예요. 시. 예. 근데 우리 이제 이번에 정지용의 이제 매번마다 이제 시를 읽는데 정지용의 향수. 정지용은 우리 집사님, 우리 유경의 님 학교 다닐 때 정지용 못 배웠을걸요?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정지용 이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윤동주는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왜 정지용은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아니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 그렇지, 반응이 그렇지. 있는데 예. 듣지도 못했다니까. 그런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이 정지용? 노래는 알잖아요. 이거 그치. 넓은 그냥 이거를 거. 하는 근데 거잖아. 이게 이 사람 거라는 것도 나도요. 그 가수 있잖아요. 가수 이동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 벌써 난 시가 노래가 된 줄 몰랐다. 이동원, 박인수라는 분이 한 분은 대중가수가요. 대중가수, 한 분은 성악가인데 이제 했죠. 근데 정지용이 납치를 하게 돼요. 납치? 예.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납치해 가요. 어머. 북한에서 납치해 가니까 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그때는 이제 빨갱이만 다 싫은 거야. 뭐 지금도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빨갱이라고 그냥 무조건 해갖고 교과서에도 안 실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실기 시작했는데 이름을 안 썼어요. 뭐라 썼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도 이를 저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 가서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 시인을 못 봤는데 대학 가니까 이 정지용 말고도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백석. 기가 막히는 시가. 들어봤어요. 백석. 예. 네. 백석, 여운한 골쪽 이런 시는요. 일본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함경도 방언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정용 어머!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름을 안 박히려고 이분도 그 함경을 쓰는 납치가 됐어요. 이분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이 향수 이거는 충북 옥천이에요. 아 충북 옥천. 예. 이 사람이 충북 옥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넓은 방 잘생겼네요. 동쪽.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잘생기게. 아 되게 여러분 옛날 시인이나 문학가들 보면 다 잘생겼죠. 이렇게. 예. 일본 사람 같아. 네, 일본서 유학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의 집이란 뭐냐면 말로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언어로 내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언어로 막 이제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는 한시 중에 정형시가 있어요. 칠언율시,
뭐 발언 고시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뭐냐면 7자 내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서 아예 틀을 만들어주고 시를 써야지 뭐 잘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현대시는 다 자유시예요. 자유. 내가 뭐 자유롭게 쓰는 시인데 그래서 우리 정주영이 씨 특히 향수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딱 읽으면 이제 막 진짜 고향 생각이 나죠. 시골 출신들은 다 고향 생각 나죠. 도시 애들이 그래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 가르칠 때 우리는 넓은 벌동 저 끝으로 하면은 그 감각이 오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파트 앞 시유 앞에서 맞아. 이걸 모르나 보다. PC방에 들어갔다. 대박이다. 그쵸? 애들은 고향이 우리 애들도 고향이 뭐예요? 서울이니까 이런 느낌이 없죠. 아 진짜 이 사람은요 언어가 네. 옛날 분이 더 언어를 이렇게 잘 쓴다는 옛날에는 가지고 놀 게 언어밖에 없었거든. 지금에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가요도 그래서 이쁘잖아요 말이. 네. 예, 가요도 되게 철학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의 가요는 무슨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나 하고 그러죠.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정주영 시인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쭉 많이 써 있는데요. 그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세 번째 문단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탁월하다 이런 거죠. 기념할 정도로 사람 정지용은 저기 1903년 물음표는 뭐냐면 1950년 9월달에 납치돼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납치돼서 그 이후에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자, 1930년대 문학의 주요 흐름 어느 곳에나 그늘을 들이우면서도 역량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정 집단 속에 잘 깨어 맞춰지지 않는 시인이다. 그의 뛰어난 작품을 꼽히는 향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의 향수가 뭐예요?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외지 생활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겠죠. 향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지용은 1903년 충북 옥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국과 만주를 오가며 익힌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약상을 경영하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까지 보내죠, 아들을. 그러나 느닷없이 밀어닥친 홍수로 가세가 기울면서 어린 시인은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 초등학교예요.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때 4년 가까이 산천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겪은 고향의 갖가지 풍습과 감수성 짙은 그의 소년기에 깊이 각인되어 문학에 대한 꿈으로 이어간다. 이제 그 4년 동안 그 자연과 함께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시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많이 한다고 시가 나오는 시 않아요. 물론 다양한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 말의 집이니까 내가 언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뭘 설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설계가 뭐겠어요?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 그죠? 삶의 경험.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도구로 언어란 도구로 뭘 짓는 거예요? 예, 시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넘치죠? 경험이요. 예. 근데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하는데. 예.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이제 이런 언어를 배우는 거죠. 예. 제가 요즘에 어머님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다 집에 있는데 예전에는 어머님의 그 말에 이제 말하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어머 막 기분 나쁘다. 막 이런 것만 신경 쓰니까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다니고 하면서 이 언어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언어가요. 하루에 30가지로. 진짜 짧다. 30개에서 도는 거예요. 30개에서 10년, 20년을 돌고 돌아. 와, 진짜. 내가 그걸 며칠 전에 깨달았잖아요. 어머님이 좀 언어가 가지수가 작구나.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직업이 나와요. 아, 네네. 이제 그걸 느꼈어요. 또 뭐도 나오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도 나와요. 맞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알아요. 저는요, 그냥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 모르는 사람 쭉 얘기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아까도 그 이제 젊은 사람이 왔는데 신기하다. 선생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대화하는데 설명하듯이 대화했나 봐요. 이렇게 이렇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저도 점쟁이가요. 알아맞추는 거예요. 장사. 어. 왜냐 말을 장사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그 언어 그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렇구나. 알아맞히면 약간 내뱉고 약간 쏜다. 뭐 하냐고 직업 장사 이런 쪽은 그 높낮이로 그 장사 얘기는 하지도 않았지만 그걸로.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의 이제 성조, 네. 말의 크고 작은 높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 어때요? 다 알아들어요. 딱 보면 알아요. 엄청 시끄럽죠. 연변 사람. 근데 그 시끄러운 게 짹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명으로 팍 꽂아있죠. 땅이 넓으니까 그래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잖아요. 좁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말이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유년 시절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정재훈 1918년 4월 희문고보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희문고보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 정도 수준이 돼요. 희문고 지금 저기 있죠, 서울의 희문고. 친일파가 세운 학교입니다. 당시만 해도 웬만큼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서울의 유학을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정지영의 서울 유학은 그의 뛰어난 재기를 눈여겨본 가까운 친지들의 권유와 이제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권유로 도움으로 실현된 것이다. 정재훈 희문고보 1학년 때 요람 동인을 결성해 동인지를 간행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이야 출판업이 막 너무 잘 발달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책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인지가 되는 거예요. 동인지. 그래서 이제 요람을 동인을 결성해 동인지를 간행하고 문우회 학예 부장을 맡는다. 2학년 때는 서강, 창간호 소설 3인을 발표하는 등 날로 문학에 심취한다. 홍사용, 박종화, 김영랑, 이런 김영랑 많이 들어봤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처럼. 네, 그 김영랑. 그래서 북에는 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영랑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제 소월, 김소월과 이제 대등한 그런. 김소월이요? 네, 김소월. 소월 알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는 뭐 흘리오리라. 소월의 뜻이 뭐예요? 휘어진 달이란 뜻이에요. 구름달. 그러니까 그 낮에 뜨는 달 있죠? 네, 그걸 소월이라. 자, 김영랑, 이태준 등 뒷날 그와 가까이 지낸 이 시절의 문우들이다. 정지용은 희문고보를 졸업한 뒤 1923년 4월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들어간다. 문학을 하려고 한 거예요. 문학을 하려고. 윤동주도 그렇죠. 윤동주는 이제立교대학교 영문학과 들어갔죠. 1926년 유학생 회지 학조 창건회에 그의 시 카페 프랑스, 슬픈 인상화, 파충류 동물 등 비롯해 시조와 동료 등을 발표해 문학의 범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정지영의 시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 와서. 자, 이 시가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썼구나. 이 사람은 이게 의미 없이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시어를 이렇게 할 때는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사실은 그 시대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쓴 소설에도 사실은 이 시대를 비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안에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은 나와요. 해석을 그래서 이제 원래 작가와의 대화할 때 그 작가의 의도를 들으면 그 시나 그 소설이 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 보세요. 1년에 넓은 벌, 자꾸 노래가 되죠? 노래가 습관이 되니까. 넓은 벌. 넓은 벌은 뭐예요? 벌이 커다란 벌판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벌판. 이러죠.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넓은 벌판. 왼쪽으로 뭐 이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써요? 넓은 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어를 아주 강력하게 줄이고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써도 돼요? 문법에 안 맞게? 시는 문법 없어요. 없어요? 그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에는 시적 문법 허용. 안 써요. 시에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립다. 이게 그립다라고 하는 요 말은 이제 우리가 표준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더 간절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뭐냐면 그립음인데 그립음 이렇게 썼어요. 음보다 음을 썼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시적 허용이에요. 시적 허용은 시에서 시적 허용이라고 뭐냐면 신기하다. 그 사람이 시를 쓰기 위해서 문법을 이탈해도 언어를 이탈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어때요? 그립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 다르게 그린 걸 뭐 이렇게 헤맸다라는 표현, 예를 들면 그립다를 헤맸다라고 썼는데 본인은 그립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걸 뭐냐면 너무 막 그거는 외계어가 되지. 왜냐면 외계어. 이 사람은 그립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지. 조금은 알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보편적. 그러니까 네. 보편적이되 강조가 돼야지 네. 전혀 다른 말을 써버리면 근데 그런 시 쓴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상이라고 네. 이상이라고 숫자를 쫙 배열해놨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걸 딱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를 읽는 대상자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 안에서 강조해야 돼. 언어 안에서. 그죠? 제 책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적 허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제 첫 시집인데 네, 생각의 하늘 벌써 12년 전의 책인가?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시인지 한번 보세요. 제목이 자유예요. 자유. 낙하의 속도만큼 근심의 속도가 줄어들던 내면의 자유와 구속된 엉덩이에서 전신을 탈출하던 너. 자유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야. 자,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어렵다. 되게 어려운데 이게요. 화장실에서 똥 싸는 장면이에요. 그게 자유? 응. 버리는 거? 그쵸.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가는데 그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게 자유라는 거지? 그 부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낙하니까 옛날에 그게 이렇게 응. 그 똥을 싸면 네. 이 똥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그게 낙하예요. 그러니까 낙하의 속도가 빠른 만큼 근심의 속도도 줄어든다. 왜? 배 아팠는데 이제 이해되죠? 배가 아팠는데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내면의 자유와 구속된 엉덩이. 왜냐면 엉덩이에 감싸고 있던 것이 내려가면서 얼마나 시작. 전신으로 탈출을 하던 너 똥이죠. 깨달음을 얻은 거야. 자유란 뭘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벗어나야지 약을 먹고 이게 아니라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예요. 이게 그 자유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꾸 네. 뭔가 이렇게 문자 뭔가 이렇게 아니요. 자꾸만 우리 조경아 시인님 그 자치센터에서 하셨거든요. 그분도 돼지 그게 시네요. 나 진짜 너무 웃겼다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시는 언어와 상황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 안에 뭔가 의미를 줘야 돼.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한번 상상이 되죠? 묘사가 되니까 넓은 벌판이 넓게 있는데
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질되는 실개천.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줄되는. 옛 이야기가 나 이게 너무 지줄되는 게 옛 좀 이야기가 그려져. 지줄되는. 원래 이제 지질되다. 뭔가 새들이 막 우는 것처럼 지지배배. 네. 그 지질되는 뭐요? 실개천. 실개천을 표현. 실개천은 뭐 이렇게 이제 작은 내철이잖아요. 그게 휘돌아. 이게 원래 회인데 휘돌아 나가는데 이런 얘기죠. 옛날에 그 안에 전설들이 있는 거야.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그 냇가에. 왜 냇가 보면 다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 꼭 냇가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냇가가 뭐 옛날에 누가 빠져 죽었다든지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거기 있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옛 이야기가 지질됨. 그러니까 이야기는 추상적인 건데 그 이야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실체로 바꿔. 이걸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상화. 모양이 있게 만들었다 이거. 모양이 있게. 예, 형상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사랑은 맛있다. 사랑은 추상적이죠. 맛있는 건 실제적으로 먹는 거죠. 그죠? 그런 표현. 그래서 형사식.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어를 좀 배우면 시를 쓸 때 나중에 고민 좀 하면서 하겠죠? 자, 옛 이야기를 지질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는데 이제 회가 이거예요. 회. 한자죠 이거. 돌회자. 이게 돈다는 거 돈. 회. 그죠? 회. 원래 휘돌아 나가고로 해설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자를 많이 쓰니까 회 돌아 나가고. 이게 실개천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야. 돌아서 이렇게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이제 황소 원래 이제 얼룩배기 하니까 이거 젖소야? 근데 이제 왜 그 노란 소에도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얼룩배기 황소가 자 보세요. 해설피. 와, 해설피. 이 해설피란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한가롭게, 여유 있게. 응? 해설피, 금빛. 왜 금빛이라 했을까요? 누런 소에 해가 비춰봐요, 이렇게. 그럼 금빛이죠. 금빛, 이게 시각적인데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소가 어떻게 울죠? 소가 이렇게 안 울죠. 얘는 촉살거리고 울죠. 타이밍 잘 맞추는. 소가 어떻게 울어요? 느리게. 맞아요. 느리게. 어. 그 이걸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게으른 어머 울음을 어떻게 이런 우는 표현을 곳. 썼지? 그죠?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진짜 게으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유 있는 거죠. 평화롭죠. 네, 평화로워. 예, 넓은 벌이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개천이 돌아가고. 왜냐면 넓은 벌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경이래요. 원경, 먼 경치.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넓은 벌 동쪽 원경, 멀리 있는 경치예요. 원경이 점점 올라가는데 실개천에도 나가고, 그리고 뭐야? 근경, 여기 소가 나와. 여기 소가 있고 저긴 개울이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뭐까지 계산한 거예요? 저기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이런 거 제가 저 도로 밖에 차들이 지나가고 옥수수가 열이어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거리도 비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경, 먼 경치와 가까운 경치를 다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이 원래는 참하죠, 참하. 참하. 근데 이걸 강조했어요, 이거. 참하. 이건 뭐예요? 시조형이에요. 참하. 원래는 뭐예요? 참하. 이거죠, 그죠? 네. 참한데 참하. 강조한 거죠. 참하 꿈엔들 잊힐이야. 꿈조차도 잊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후렴구가 있는 건 뭐예요? 그립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이야. 그죠? 자, 요번에는 보세요. 이게 이제 바깥 경치였죠. 이 연에는 집안 경치. 집안에 보세요. 쥐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화로, 여러분 화로 보셨어요? 네. 집 안에 있는 그죠? 집 안에 있는 난로. 네. 그러니까 한국식 벽난로 아니고 이렇게 쇠에다가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숯불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밤도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우리 집에는 저 없었는데 우리 앞집에 있었어. 근데 그 화로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그 애기가 그걸 손을 잡고 애기가 이랬어.
손이 이렇게 곱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류 하로에 재가 식어지면, 재가 식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식어진 재를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요. 담이 깊어진 건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아, 그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와요. 지하로에 재가 식어지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 되게 쉬운 문제인데 뭐죠? 시간이 경과됐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밖에 무슨 소리가 되냐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마늘 달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바깥에 다 논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새벽에 되면 바람이 막 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무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쉬. 근데 그 소리가 뭐와 같대요? 말 달리는 소리 같대요. 말 달리는 소리. 예? 탁월하죠. 밤바람 소리. 예. 밤바람 소리가 뭐처럼 표현했다? 말 달리고 소리 말을 달리고. 응? 이제 세계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 화로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야. 예? 아버지가 집벽에를 지프로 만든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여러분 이건 집안의 내용이죠. 자 보세요. 집안에 뭐가 있어요? 화로가 있어요. 근데 화로가 이제 점점점 식어져서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이제 밤에 이제 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졸고 있어요. 집벽에. 되게 어쩌면 시골의 전경이지만 어떤 시골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부모님이 계시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시골 내면이 참 가난한 시골 보이지 않아요? 아, 네. 이 가난함을 이 사람은 왜 표현했을까? 우리 집 가난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라. 고통으로 살아가는 민초들을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고향, 풍성해야 될 고향이 일본 놈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일본 애들이 읽어낼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어쩌면 향수란 시도 이 안에 저항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저항적 요소.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또 희망적이에요. 또 바깥으로 나왔죠? 파란 하늘빛. 하늘은 뭐예요? 하늘? 이상. 희망이에요. 함부로 쏜 화살. 화살은요. 내가 여러분 화살 쏠 때 화살 쏘보셨어요? 안 쏘봤죠?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 그죠? 목표를 더 쏜다는 건 뭐냐? 내가 삶의 목표가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이제 뭐 옛날 얘기 참 많죠.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여동생이에요. 어린 누이 여동생이죠. 검은 머리 기민 머리, 검은 기민 머리. 이렇게 옛날에 머리 땄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기 아내가 집에 있을 건데 예쁠 것도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지만 뭐예요 지금? 사철 발벗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것. 그렇게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는 석근이라고 뭐냐면 뜨문뜨문 별이 있다는 거예요. 뜨문뜨문 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새벽이 됐다는 얘기. 새벽.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들어와 도란도란 거리는 것. 자, 흐릿한 불빛이고요. 초라한 지붕이고 그리고 서리 까마귀. 까마귀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살아오고 있다? 도란도란 삶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리 어려운 시대에 이 일제강점하에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참 행복인데 그 그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시예요. 시의 힘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여기 있는 거죠. 쭉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쭉 뒤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썼냐면 올 7월 달에 썼더라고요. 아, 이게 선생님 거예요? 네, 네. 그겁니다. 너무 정지우신 아, 너무 정지우신 거네. 네. 제가 현대시 전공자입니다. 그렇다고 뭐 시를 잘 쓴 건 아니고 침묵의 율법, 어느 예언자의 노래.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2020년 7월 2일 오후 3시 13분 아마 제가 여기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 썼는데, 레위기가 성경에서 율법서거든요. 법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어느 예언자의 노래, 침묵의 율법. 뜨거운 햇살 아래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되게 뜨겁잖아요. 더운 이 시절에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듣습니다. 자, 이 당신은 누군지 한번 뒤에 볼게요. 숭고한 초록은, 밖에 파랗잖아요. 그죠? 네. 숭고한 초록은 저 강렬한 햇살과 뜨거운 햇살, 격정적 폭풍우를 먹고 자라서는, 저 풀잎들, 저 자연들은 다 뭘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햇살과 폭풍우, 즉 뭐죠? 고난과 아픔을 먹고 자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만 먹고 마시어서 계절의 예배를 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비, 폭풍우, 바람 이런 걸 다 먹고 자라서 계절이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이 아름답게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이 자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더욱 강하고, 무슨 말이냐면 막 떠들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 아무리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더욱 강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강하다. 응? 그리고 노래는 부르지 않아서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막 소리 부르는 것보다 그 안에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노래가 더 강해. 이게 역설이죠. 원래 들리지 않는 소리는 없죠. 소리는 다 들려야 돼. 근데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노래, 내가 모르는 소리들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어느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는 침묵 같은 율법으로 세상의 하늘의 계명처럼 쏟아집니다. 예언자가 막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데도 다 무시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옥수수가 자랑스럽게 하늘로 자랄 때 하늘은 은총 같은 자유로움으로 푸르기만 합니다. 옥수수는 옥수수가 막 자라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교만이야. 그런데 하늘은 그 교만을 꺾지 않고 그것을 사랑해준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늘은 사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언자가 이 메시아 예언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세상은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다. 그래도 하늘은 그들에게 뭘 베푼다?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내려주시고 사랑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차례. 네, 여러분들이 시쓰기 7행 이상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향을 주제로 한번 시를 한번 써보세요. 고향의 주제도 좋고 다른 주제로 좋습니다. 근데 7행 7줄 7줄 이상 쓰라는 거예요. 또 한 4줄 쓰고 다 썼다는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옆에다가 자, 시쓰기 제목 쓰세요. 개소리. 시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인들의 시는 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시는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 돼. 주제. 나는 어떤 주제를 써야 되지? 뭘 전달할까?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도구가 언어잖아요. 어떤 언어로 내가 전달할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세요.
쓰셨어요? 자, 다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까요? 그냥 어릴 때 생각나서. 아, 이때. 오, 글씨도 잘 쓰시네. 그냥 애기 같이 쓴다 그러는데. 아니, 잘 쓰시는 거예요. 콜링글씨. 자, 자, 우리 임미영 자매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제목, 학교 가는 길. 올망졸망 아이들이 먼지 길을 제잘되며 걸어간다. 멈추면 돌멩이는 공깃돌이 되어 놀아주고, 배고프면 벌판에 단물을 뽑아 허기진 배를 채운다.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낭송을 잘해서 목소리가 좋아서 시 같아. 시예요 이게. 예,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있는데 조금만 교정하면 더 좋은 시가 되는데. 자, 우선 이제 대꾸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먼지길을 제잘되며 걸어간다. 멈추면 돌멩이는 공깃돌이 되고, 공깃돌이도 놀아주고, 배고프면 벌판에 담을 허기진 배를 채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먼지길을 아이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길 자체가 놀이가 되고, 또 길에서 또 먹거리가 생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학교 갈 때. 먹거리 생기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이 나는 행복한 길이다. 그 자기 얘기했죠 아까.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에요. 예, 경험이 있어야 표현하는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떨어져. 응? 자,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번 네. 잘 들어보세요. 학교 가는 길이 지금 행복한 길이잖아요. 네네. 행복한 길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올망졸망한 아이들, 먼지 풍성한 길을 그래도 행복하다고 제잘된다. 멈추어선 아무렇게나 놓여진 돌멩이도 놀이가 되고, 놀다가 배고프면 벌판에 그 어떤 것도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된다. 어쩌면 우리의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 같다.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내면 더 좋은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꾸를 맞추라는 건 이제 가다가 이제 좋은데 가다가 생뚱맞게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이제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죠? 예, 순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데 이어지죠. 이렇게 닭을 삶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순서대로 뭘 넣잖아요. 근데 닭 삶고 뭘 안 넣으면 이게 이제 진짜 맛있는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집이 맛있는 집, 말의 집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이걸 자꾸만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쓰고 연습해요. 또 한번 연습하고 또 한번 연습하고 되게 좋은 시,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고. 소재는 많은데 이거 집을 못 지어요. 집을 지금. 아니 나 재료만 많아도 재료가 풍부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자, 자기가 하면 쑥스러우니까 제가. 나는 아닌 것 같아. 언니 자. 재료 많으시잖아요. 아니 나 재료도 없어. 바다 색깔. 어머 너무 좋다. 동시로 추정됩니다. 동시. 네. 순수한. 네. 철썩. 누구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죠? 해주고 싶어요. 철썩 바닷물이 방파제와 모래바닥에 헤이딩을 하고 돌아갈 때는 아파서 입에 거품을 내뿜으며 도망가네 저런 바보 또 힘있게 달려오고 있네 그러니 멍이 들어 바다색 물이 파랗지. 자, 언니 바닷가예요? 고양이 그죠? 바닷가예요? 아니야 내가 응. 우리가 돼지를 기르느라고 애들하고 한 번도 놀러를 못 가다가 불러고 나서 한
처음에 놀러를 갔어요. 예. 근데 그때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갑자기 엄마 박태석이 왜 하래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나도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가 이런 말에 바다를 처음 봤는데 갑자기 바다색이 왜 파래요 근데 봐봐 지금 쟤네가 어디 부딪혀. 여기 부딪히니까 멍들어서 너무 괜찮아. 소장 아, 너무 이런 좋아요. 시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디어는 너무 되게 너무 좋죠. 좋아. 그래서 이제 전체를 쭉 계열을 쳐보면은 바닷물이 이제 방파제와 모래바닥에 막 헤이딩을 해서 또 돌아갈 때 다시 가잖아 이렇게 갈 때는 아파서 거품을 이제 입에 거품을 운다는 것을 왜 포말 있잖아요. 바다 포말 그걸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 가다가 또 온다는 거예요. 예? 힘있게 또 힘있게 달려오고 있네. 그러니 멍이 들어 바닷물이 파랗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바닷물 파란 거를 이렇게 이제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이제 있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둔 거죠. 예. 철석 바닷물이 방파제와 모래바닥에 헤이딩을 하고. 자 이제 여기 시가 이제 시적인 표현이 되려면은 이제 헤이딩보다는 철석 바닷물이 방파제와 모래바닥에 뭐 부딪히고 돌아갈 때는 그 고통에 거품을 내뿜지만 그렇게 가고 나서 또 잃어버렸는지 하늘 같은 파란 바다, 하늘 같은 그 색으로 또다시 밀려오네. 내 이럴 줄 알았다. 또다시 파란 물 되어 하늘과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표현을 상황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시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하신 거랑 시고 내가 한 거랑 그냥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니까 예, 아주 다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표현도 좋습니다. 자, 사모님은 저는 다음에 할게요. 주세요. 그 있는 거 아니, 완전. 저는 그러니까 남편이지. 요약으로 줘보세요. 정지용 씨를 어떻게 좀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표절. 이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근데 해설빛, 금빛, 은행잎이 바람에 내려온다. 오 이쁘다. 흔들리는 갈대들이 나풀거리고 국화꽃 향기가 잦아든다. 그 이제 이렇게 묘사는 했는데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설빛, 금빛은 은행잎과는 좀 안 맞아요. 은행잎은 은행잎이 지금 뭐냐면 바람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해설빛, 금빛은 되게 여유롭고 한가한 거니까 은행잎은 지금 바람에 막 흔들리잖아요. 산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여유롭고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거니까 한가롭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해설피를 쓰려면 해설피, 금빛 뭐 이제 은행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갈대들이 나풀거리고 나뭇거리고 국화꽃 향기가 잦은다. 너무 표현이 이제 이렇게 산만해서 이걸 어떻게 조합이 안 되네. 사람들 조합. 진짜 사모님 그것을 우리 주성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동네 산책을 하는데 저 은행나무를 보더니 은행은 맺혀 있고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엄마 은행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힘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은행이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있고 나뭇잎이 이렇게 그게 떨어지니까 나는 그냥 가을이라서 너무 저 예쁘지 않니? 내가 앞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걔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마 저 말을 은행잎인지 못하고 은행 엄마가 아기를 낳고 힘들어서 놔두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적어놔야 되겠다. 너무 표현이 좋아. 옛날에 그거는 아이들은 그래서 다 시인인 게 우리는
어떤 현상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프레임이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자연 현상이고 가을이 되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간주한다 그래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거죠. 저기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었잖아요. 예. 단풍이 물 색깔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름은 파랗고 이제 화려한 시인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무섭나 봐. 옷을 갈아입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옷을 이제 막 그 갈아입는 거죠. 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쓴 거기 매미라는 시가 있어요. 매미. 예. 매미 시인데 딱 7자로 시가 끝났어요. 네. 매미. 매미가 원래 며칠 우는지 아시죠? 7년 동안 했던 7일. 올라왔잖아요.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동안 그 안에 맺힌 게 있어. 예. 한 맺힌 게. 꼬치로 살다가 그 안에 있다가 7일 동안 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아우 시끄러워 매미. 네.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매미. 아, 있어. 오늘까지만 울게. 그치? 네? 오늘까지만 올게? 네. 아. 7년을 몸부림치다가 7일을 사는 매미의 울음이 진실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매미가 근데... 계속 우리 이제 매미가 시끄럽다고 막 울잖아요. 막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까지만 울게. 내가 얼마나 더 울겠니? 응? 8월 25, 2005년. 그러니까 뭐냐면 단 몇 글자도 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이요 매미가 아래에 있다는 거를 행복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위에 있는 걸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불쌍하다. 7년 만에 나왔는데 7일 만에 죽었다. 이거는 안 좋게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밑에서의 7년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나와봤더니 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울어대는 거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매미 2가 있는데 사실은 네. 내가 울고 있는 것으로 들리니 나는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맞아. 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시는 아까 이제 경험과 언어와 그리고 뭐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뭐 이 정지용 씨도 마찬가지지만 정지용 씨는 이런 맛이 있는 거고 뭐 김서울 씨는 또 김서울 씨 나름대로 윤동주는 윤동주 씨 나름대로의 조금씩 느낌이 다른 그쵸? 거예요. 예, 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를 저는 윤동주의 이제 별 해는 밤에서 어느 구절이 항상 저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이제 하늘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가을로 가득 차 있대. 항상 계절이 바뀌지만 거기에 가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 시를 썼냐? 그 다음 줄이 나와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고향 가고 싶어서. 왜냐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은 조선이 아니에요. 저기 만주거든요. 조선 사람이지만 일제강점하에 만주로 피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만주에 학교 같이 다녔던 패경옥, 이 패경옥은 중국 애들이에요. 이런 이국 소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제 그리움 이런 표현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 시도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시가 재밌고 아름답죠. 제가 이제 가게에 있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햇볕 비치고 막 그러면요 요즘에는 시를 좀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쓸데없이 잡생각하느니 잡생각하고 막 부정적인 거 떠올라서 걱정을 하느니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시를 생각하고 하면은 행복하다. 그렇죠. 이게 공짜로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공짜로 자연.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치하면서 내가 이렇게 언어를 막 이런 식으로 유의를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뭐 내가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 보여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시인은 아니니까 근데 막 그렇게 막 예를 들면 그 주성이 같은 표현을 만약에 했을 때 뭐야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뭐 일이나 괜히 창피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반대편에 또 자꾸 생겨요. 너무 창피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문학하는 인생이 어제도 그 시상식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뭐지 그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면 직업 중에 첫 번째 직업이 뭐였죠? 농부. 농부가 가장 숭고한 직업이래. 왜? 정직하니까. 그리고 욕심이 없으니까 땅을 넣어. 그 다음이 글 쓰는 직업이래요. 글 쓰는. 예. 그러니까 나는 등단도 안 했고 난 시인이 아니 우리 모든 시인이고 우리 모든 소설가예요. 그거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냐에 따라서 시인이다 소설가다 이렇게 이게 우리도 작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됐냐면 우리 안에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작가냐 아니냐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인 거고 그죠? 시를 쓰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시인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는 시인이고 누구는 아니야. 뭐 이제 직업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자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야 돼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끄럽다. 나는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교정하는 거예요. 또 바꾸고 반대편 그쵸.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는 거예요. 자꾸만 바꾸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안도현의 연탄 그것도 너는 연탄재를 부르고 막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언제 누구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했더냐. 연탄이 뜨겁잖아요. 연탄재 보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내가 예찬할 때 오는 내 마음의 풍성함. 그게 우리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또 우울증도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 저는 그렇게 심적인 병들이 저는 싹 사라진다 생각해요. 예. 책을 읽고 문학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문학을 하는 사람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가꾼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이 날개가 바로 뭐냐 문학이라는 거예요.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꾸 나의 영적인 살을 찌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돈 많은 거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돈 많은데 책 안 읽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책을 안 읽는데 저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안 부러워요. 그렇죠. 저는 무식해 보이죠. 하나도 안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도 그러면은 좀 높이 사주기는 하는데 뭔가는 틀리죠. 저랑.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사용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거를 사람답게 사용할 줄 아는 게 그게 문학이고 그게 글이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풍성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살을 찌어지니까 그것 자체가 재미있고 신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책, 뭐 다양한 책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독서를 우리가 왜 미국 사람들은 책 읽는 게 휴가거든요. 독서가 휴가예요. 그래서 항상 휴가할 때 책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안에 허무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자꾸 돈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계가 오잖아요.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한계가 와요.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래? 제가 이렇게 그거는 할자 중독이라고. 저거래 할자 중독이라고. 그 중독이라고. 그 생산적인 중독이잖아요. 아름다운 중독이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언니 비춰질 때 어떻게 보냐면요. 아, 쟤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를 참 이렇게 할 일 없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 할 일 없어 보인다 이렇게.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더 해라. 그 사람 이렇게. 같이 가는 경제적 동물이에요. 네.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가 되고 돈 버는 그게 얼마나 불행한데요. 그 이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영화는 보잖아요. 그게 문학이거든요. 그게 예술이거든요. 예술은 관람하면서 너 왜 예술 행위를 하면은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이율배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건 어디냐? 예술에서 느끼는 거예요. 물론 돈 벌어서 행복하죠. 근데 계속 행복하지 않거든요. 집 사서 행복하죠. 계속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술은 그 행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창의하고 창조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만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큰 보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책은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을 굉장히 많이 치유해줘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자꾸만 책을 읽고 자꾸 쓰고 연습하면서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여행도 한계가 있어요? 여행을 계속 쉼없이 여행 다니는 주말마다 계속 여행. 예, 지치지 않겠어요? 지치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진정리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그것도 그렇죠. 자 다음 책이 뭐죠? 다음 저기 너뭐 그거던데 뭐죠? 제가 오늘 안 가져와서? 록펠런가 뭔가 그거 아니 그거는 그거 지난주에 읽었고 언니 안 저거 나오셨나? 그때? 아니. 아 나오셨는데? 아니 읽었어요 저거요 다음 주 책이 다음 주 책님이 잠깐만요. 내가 짐을 빌려줬는데 먼저 읽으라서 잠시만요 저 갈산인가 갈대인가 그거요 아, 살아있는 여기 있네요. 갈대. 그거요 저거 살아있는 네. 갈대. 살아있는 갈대. 네. 우와. 저기 그 요 앞에. 어디? 통가래. 맞아 이거 펄 그래갖고 내가 이거 펄벅이죠? 펄벅. 응, 펄벅 와 펄벅 돼지 조금 1부만 읽었나? 네. 1부, 2부, 3부까지 있더라고요. 예. 돼지 이제 돼지 왕릉 진짜. 일가. 와. 예. 그건 저희 경험한 거고. 자, 이 살아있는 갈대 펄벅 이거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보고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생겼었대요. 예. 그래서 근데 의외로 잘 읽히던데 예. 그래요. 살아있는 보고 있어요. 갈대. 또 질문해야 돼 오늘. 해석을 잘했나 보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